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초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여수시의 인구가 다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632명으로 전달에 비해 237명, 2개월 전에 비해서는 550명이나 줄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도 7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735명으로 전달에 비해 89명이 늘어 양시의 인구 격차는 1,897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난해 문을 닫았던 순천의 청춘 웃장이 1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반짝 흥행 이후 침체와 폐점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산뜻하게 단장된 전통시장 건물 2층에 저마다의 개성을 갖춘 소규모 점포와 넓은 휴식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청춘 웃장입니다. 이곳의 청년 창업 공간이 처음 조성된 건 지난 2017년 5월. 하지만 초반 반짝 흥행을 이어가지 못했고 점주들 간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개장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순천시는 공간을 확장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재모집해 청년몰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대신 이번엔 채식주의자를 겨냥한 빵과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 소품 등 특색 있는 아이템 위주로 점포를 구성했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부터 또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 창업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교육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자립 능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점주들 역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청년몰 활성화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나 상품의 질이나 그런 게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옷장을 알리고 봉사 활동도 좀 하려고 계획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점포 4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상황. 열악한 입지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과 자생력,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선 지속적인 마케팅과 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들이 활용이 돼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이 다시 또 그런 멘토 역할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한 차례 실패를 겪었던 청춘 웃장이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새로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차관의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1,000원 도선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금산면 신양 선착장. 이곳에서 바다 너머로 보이는 섬 연홍도의 주민들은 도선을 이용할 때 뱃삭스로 1,000원만 내면 됩니다. 고흥군이 올해 들어 전국 최초로 관내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도선 운임을 거리와 상관없이 단일 요금 1,000원을 받고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도선 비용만 도서민 1명 기준 30에서 40만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섬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자주 다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병원이나 노익자들 분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도 자주 다니시고 그러는데 1,000원 도선 함으로써 가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흥군 관내 1,000원 도선이 운항되는 곳은 연홍도를 포함해 애도와 죽도 등 모두 6곳입니다. 저희 현재 6개 도서에서 월 평균 4천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까지 한 3만여 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흥군의 성과가 확인되면서 최근 전라남도도 도서 지역민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1,000원 여객선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2,164개의 섬이 산재해 있고 이 가운데 276개의 유인도서에 전남 전체 인구의 10%가량이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겁니다. 100원 택시에 이어 새롭게 도입 운영되고 있는 1,000원 여객선.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토지를 매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여수시를 항의 방문해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창원 등지의 개인 투자자 100여 명은 어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특혜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큰 손실을 볼 처지에 놓였다며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를 고발하고 여수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인허가 당시 부실한 행정 처리를 했던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여수시와 지역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44개 지역기업을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전성 등 유망성에 대해 종합심사를 거쳐 도내 44개 기업을 전남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성장 단계별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따라 3년 동안 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 지원하고 국내 개별 박람회, 수출 분야 지원 사업 등 판로 지원 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이해 못할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양파 농가가 힘든데 지역 농협이 지역산 양파 매입량을 줄인 반면 타지 양파를 대량으로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농협 앞에서 농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양파 값이 폭락하고 팔 곳도 찾지 못해 농가들이 큰 시름에 빠졌는데도 지역 농협이 타지 양파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지역 양파는 생산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매입량을 오히려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15만 개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조합에서 올해는 현재 7만 개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거는 7만 개 정도 몇 개 매입 안 해놓고 지금 경상도 함양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농협은 대형마트 등에 1년 내내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은 타지 양파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농협이 올해 경상도에서 사들인 양파가 20kg 퍼대로 2만 개가 넘습니다. 무안의 다른 농협들도 타지산 양파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기관단체는 물론 주민까지 내고장 양파 사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작 농민들의 주인인 농협들은 장사 속에 매달려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는 등 멍든 농심에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전국적으로 99명이며 전남에서만 8.1%인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만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대 치매연구단이 최근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구의 면허증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학내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조선대 치매연구단.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 기관에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한 해 2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국책사업단은 그러나 최근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이라 할 수 있는 생명윤리위원회 학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황우석 사태 이후 크게 강화된 생명연구 윤리에 따라 치매 임상 연구에 필요한 혈액이나 각종 의료기구 사용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대에 있는 생명윤리위원회는 대학 본부와 조선대병원, 조선대 치과병원 등 3개가 있는데
치매 연구와 관련된 2개의 위원회가 서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대병원의 위원회는 치매 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들이 병원 소속이 아닌 자연과학대 소속이라며 법에 따라 자신들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선대 대학본부의 위원회는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인간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검증할 만한 전문성이 부족해 당장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심의가 반려되거나 거부된 것이 벌써 6차례입니다. 조선대 치매사업단은 결국 학내에 있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 병원인 전남대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광주과학위원과 전남대 등 다른 기관을 이끌며 치매 연구를 주도하던 조선대 치매사업단이 정작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다른 대학에서 받게 된 셈인데, 이런 마찰과 불협화음이 향후 치매 연구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남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자리는 176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미 투자한 일본 기업이 주로 화학 기업으로 대부분 원료를 국내에서 수급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고 투자 유치 중인 일본 기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그러나 광주 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일본 수출 규제로 기계 장비 42개 등 총 176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에서 폭염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홍천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35도, 전주 35도, 대구도 34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내륙에 강한 소나기도 예보돼 있으니까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츰 태풍 크로사가 동쪽에 간접 영향을 주겠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동해안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밤이면 경상도와 제주도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밤 사이에는 서쪽으로 조금 더 확대돼서 광복절인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간접 영향이라 하더라도 내일 아침부터 동해안 지방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최고 250mm 이상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셔야겠고요.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크로사는 밤사이 강도가 약간 약해졌는데요. 내일 오후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동해와 남해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밤부터는 먼바다부터 이처럼 태풍특보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다음 날 새벽까지도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